의학 계열 하면 보통 의사나 간호사 이 두 직업만 떠올리시나요? 오늘은 말이죠.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 매력적인 분야, 의학 보건 계열의 숨겨진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까 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의학 계열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확 깨드리고 어쩌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솔직히 의학 계열하면 대부분 이 두 직업부터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직업은 의료 현장의 정말 심장과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의료 시스템이 심장 하나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너머를 들여다볼 겁니다. 병원은요, 사실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이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마치 도시의 혈관이나 신경망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저를 따라 병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숨은 영웅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 바로 원무과 창구죠. 거기서 수많은 환자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분들. 이분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이야말로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바로 의무행정가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멀티플레이어예요. 예를 들면 환자의 민감한 의료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필요한 의사에게 제때 전달되고 복잡한 보험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요. 바로 의무행정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몸 안의 비밀을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전문가가 바로 방사선사. 제가 보기엔 의료계의 사진작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분들이 제공하는 선명한 이미지 한 장이 정확한 진단의 첫걸음이 되거든요. 때로는 아주 흐릿한 그림자 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해내고 머리카락처럼 미세한 골절을 찾아내서 의사가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거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눈인 셈입니다. 자, 이번엔 병원의 또 다른 핵심 부서, 바로 검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혈액 한 방울, 아주 작은 조직 샘플 하나로 질병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마치 과학수사관 같은 분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상병리사입니다. 이분들은 현미경이랑 최신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해내죠. 사실 이분들의 분석이 없다면 현대의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이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표에 그 수많은 숫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겁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많은 환자분들이 재활이라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찾아주는 조력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물리치료사. 저는 이분들을 희망의 설계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불안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걷고 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병원 내부의 전문가들을 만나봤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정복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의공학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차가운 기계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개척자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정밀한 CT나 수술 로봇, 이게 다 의공학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자, 이렇게나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과연 그냥 공부만 잘하면? 성적만 높으면 되는 걸까요? 여기 한 전문가의 말이 전곡을 찌르네요. 그렇죠. 성적이라는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안의 열정과 적성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차가운 지식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뛰어난 손재주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해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 이것들이야말로 진정 따뜻하고 유능한 의료인을 만드는 진정한 자질인 거죠. 자, 그럼 의학 보건계열을 졸업한 후에 진로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직업들이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실래요? 국가의 보건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부터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는 연구원, 심지어 의학 전문 기자나 국제기구 활동가까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이 단 한 곳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문가가 되는 길도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3년 과정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고 4년 과정은 폭넓은 이론과 실무를 갖추는 정석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6년 과정은 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긴 여정이고요. 정답은 없어요. 오직 내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과연 의학 계열에 맞는 사람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의학 계열이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개의 봉우리만 있는 산이 아니라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이라는 걸 알게 됐죠. 둘째, 과학적 능력만큼이나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하다는 것. 셋째, 그 길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보람은 정말 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내 성적을 맞출까 고민하기보다 나의 열정과 재능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겁니다.